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또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뒷받쳐주면서 시장이 변화가 들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이제 내일 이어질 미국의 대선 결과와 함께 또 변동성은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뷰가 이런 어떤 불확실성만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은 시장에 빠른 변화가 나오겠다는 부분도 암시하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요. 그런 쪽에서 오늘 어떤 주식들을 뭐 따라가서 매수하기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더 지켜보면서 저점 매수는 계속 이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환경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준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추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10월 달 지난달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동향을 보였는지, 그에 따른 어떤 여러 가지 수급 동향들과 함께 시장 흐름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들이 일단 글로벌 주요 증시가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그래도 빨간색이 코스피입니다. 생각보다 잘 견뎠죠. 어느 정도 지금 상대적으로 위치하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위쪽에 위치하면서 미국의 S&P 500보다 그리고 또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보다 상대적인 유럽 스톡스 지수가 더 많이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그래도 잘 견딘다라는 데 포인트를 맞추면서 시장 흐름이 움직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방역을 잘했다라는 결과와 함께 또 워낙 강세의 흐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물론 고점에서 조정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좀 잘 견뎠다라고 볼 수 있는 게 10월 달까지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10월 달 동향을 봤었을 때 역시나 열일했습니다. 개인들 쪽에서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유입되면서 10월 달을 좀 받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살짝 좀 관망. 그래서 아직 어디까지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다는 관점 쪽에서 기관은 코스닥 중심으로 매도, 여전히 매도 흐름들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중에서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매도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연기금 쪽에서는 이제 기조적으로 국내 종목들을 많이 줄이다 보니까 한 11월 달부터는 약간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냐, 전략적인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달 때부터 연기금에 대한 변화가 약간 매수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그동안 그렇게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도 살짝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일단 11월 달부터의 변화를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요 주체별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단 지수의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다 같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특히 연기금까지도 거의 먼저 줄여놓은 상황 쪽에서 변화가 없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변화가 일단 지난번에 언급드렸듯이 만약에 양도세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기관들이 먼저 매도를 갑박을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기관 쪽도 좀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흐름은 기대를 해야 되겠는데 그 부분이 이제 연기금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나오지 않느냐라는 쪽도 살짝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기관 쪽에 대한 매도가 강화가 되면서 코스닥 시장을 많이 좀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그래도 간혹 순매수도 보여주는 정도로 어떤 코스닥 시장 쪽에 대한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어떤 S&P나 나스닥 모두 다 조정을 받았어도 러셀 지수죠. 러셀 지수는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런 쪽에 대한 동향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외국인도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약간 중소형주 관련된 쪽의 매수세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한 탄력들은 아마 내년까지 연결되면서 상대적인 러셀 지수의 흐름들, 중소형주 지수의 흐름들이 내년까지의 변화가 좀 더 강하게 나온지도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국내 수급과 관련된 신용잔고와 고객 예탁금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어떤 신용잔고 흐름들은 약 한 16조 원대 위쪽까지 들어올 정도로 일단 지수와 함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부담은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나마 오히려 격차가 좀 벌어져서 지수는 조정을 받았는데 신용잔고만 계속 안 빠지고 늘었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이 됐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는 조정세와 함께 신용잔고도 같이 감소한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나쁘진 않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고객 예탁금이 최근 들어서 정체를 보이다가 어제 오늘 보다 보니까 예탁금이 또 강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예탁금에 대한 보강들이 오히려 어떤 내년까지 시장 흐름들에 대해서 기회 요인이다. 오히려 이번에 미국 대선을 통해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좀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만큼 개인들의 스마트한 머니들의 활동과 그리고 이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저희가 과거에 알던 개미가 아니다라는 쪽도 추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될 정도로 일단 예탁금에 대한 보강들은 상대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조정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오는 상황 쪽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예탁금에 대한 변화가 강하게 들어오겠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커지고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많이 10월 달에서 어떤 주체별로 어떤 업종을 샀느냐라고 봤었을 때 외국인들은 전기전자 IT 쪽을 당연히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화학 쪽을 많이 샀는데 화학 쪽은 아무래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어떤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어떤 2차전지 쪽에서 조정이 나올 때 좀 담자라는 시각들이 상당히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어떤 금융 쪽 상당히 많이 매수했죠. 그래서 상대적인 가치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못 올랐다라고 하는 쪽에서 금융주에 대해서 베팅을 좀 했었고요. 게다가 철강 금속들, 철강주 대표적인 종목들이 포스코죠.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어떤 변화를 이끌었고요. 또 하나 유통업 종목들도 많이 매수를 했던 부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마트 같은 경우도 의외로 SSG, 쓱 쪽에서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는 쪽에서 어떤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지금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쪽이 그동안에 기존에 움직였었던 어떤 언택트 쪽이라든가 어떤 IT 관련된 대형주 쪽이 아닌 쪽을 계속 공략을 하고 있다는 쪽에 기관의 동향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개인들은 운수장비 쪽, 의약품, 음식료 상대적으로 약간 지수의 흐름들과 좀 동떨어진 종목들의 업종을 매수를 많이 했다는 쪽에서 상위 업종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좀 아쉬운 게 물론 나쁘다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시장에 맞는 쪽으로 좀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냐라고 봤었을 때 외국인들 관련된 쪽은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G화 그리고 삼성 SDI 상대적으로 어떤 2차전지 쪽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죠. 게다가 삼성 SDI, 삼성전자 그리고 또 LG전자 그리고 이런 쪽에 대한 IT 종목들 여전히 매수에 대한 흐름들 강화되고 있고요. 두산퓨얼셀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된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휴젤, SK바이오팜, 바이오주도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그밖에 LG화학은 우선주까지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런 거와 함께 LG생활건강 마찬가지로 이번에 광군제 관련된 쪽 특히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부분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또 눈에 띄고 있는 부분들이 대한항공과 CGN 같은 경우는 기관과 동반적으로 같이 순매수를 보이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일단 실적은 선방했다. 다른 글로벌 항공주에 대비해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래도 항공 화물을 통해서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그동안 어떤 유동성이 보강됐던 3조를 1년 안에 다 썼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에 대한 유동성을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아직 좀 숙제는 남아있는 관점 쪽에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변화를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으로 그래서 좀 두 종목은 약간 코로나19와 관련된 쪽에 대한 종목들인데 아직 변화들은 좀 더 확인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는 일단 눈에 띄는 게 롯데케미칼 화학 쪽이죠. 그리고 포스코 철강, 이 철강 화학 쪽에 대한 기반들 대표적으로 어떤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관점 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들을 기관들은 관심 있게 매수를 했다는 관점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고요. 그밖에 신한지주 그리고 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모두 다 금융주 쪽이죠.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흐름들과 함께 기아차,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또 자동차 쪽에 대한 시각들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넷마블은 외국인이 또 H소프트는 기관이 사면서 게임주도 하나의 변화를 계속 가져가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녹십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실적이 잘 발표되다 보니까 다른 바이오 의약품과 다르게 꾸준하게 강세로 간다는 점들 이 점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이번 10월 달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 중에서 관심 있는 종목들을 한 종목씩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 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어떤 클래시스라는 종목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용 뷰티 디바이스 관련된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 쪽은 클래시스라는 브랜드 그리고 에스테틱샵 피부 미용실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클로덤이라는 브랜드로 양분돼서 어떤 디바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반기 관련된 쪽에서 성수기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올해 실적은 그래도 상반기에 좀 부진 때문에 좀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년은 여전히 성장세를 구가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순매수 기조가 이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아마 한 단계 레벨업이 되게 되면 17,000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삼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500원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윌덱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반도체 애칭 공정에 사용되면서 뭐 실리콘, 쿼츠, 알루미나 이쪽에 대한 어떤 재료 부분들에 대해서 주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일단 반도체 증설 효과와 함께 또 하나 제품까지 일괄 생산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계속 관심이 높은 상황 쪽에서 최근에 기관의 순매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나 장비주들 매수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내년까지 베팅을 하면서 계속 계획을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도 꼭 챙겨보시면서 수급 동향들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영업이익이 300억대가 넘을 거로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과 함께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게 되면 목표가는 한 단계 레벨업된 16,500원대, 손절가는 13,000원대로 대응한 전략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지났지만은 10월 달의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이에 이런 흐름들이 지금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걸맞는 종목들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